예,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장소 위치가 바뀐 거를 또 잊었었네요. 아까 봤던 게 데이터 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 저장소 공간이 아니라 앱 설치에 되어 있는 경로만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에뮬레이트에 보면은 스토리지 하단에 아까 우리가 그 디버그 할 때 봤던 영역이죠. 여기에 보면요. 스토리지 밑에, 에뮬레이티드 밑에, 0번 밑에, 안드로이드 밑에, 데이터 밑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 마찬가지로 스토리지 밑에, 에뮬레이티드 밑에, 0번 밑에, 안드로이드 밑에, 데이터 밑에 보면은 우리가 만든 캠 앤 갤러리 요거 앱 설치 공간, 데이터 공간 그 하단에 파일스 밑에, 픽처스 밑에 보면은 이렇게 촬영한 사진들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촬영한 사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된다. 이 또한 내장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참조해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진행을 시켜 놓고요. 디버그 모드를 실행할 때는 잘 되더니만 이게 안 돼서 아까 잠깐 리부팅을 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설명이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갤러리로 넘어가려고요. 갤러리를 호출해 주기 위해서 우리 갤러리 버튼을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갤러리를 실행, 우리 앱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앱이기 때문에 갤러리 앱을 호출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버튼이 눌렸을 때, 갤러리 버튼이 눌렸을 때 오픈 갤러리 함수를 호출해 주고 있어요. 네.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소스 코드를 넣었을 때 오픈 갤러리 함수는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갤러리 런처에 런치 실행을 하겠다. 그 안에서 이미지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녀석 이미지와 관련된 URL을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갤러리가 호출이 됩니다. 자, 갤러리에 해당되는 URI 값, 갤러리를 사용하겠다. 이미지에 관련된 것을 실행하겠다. 런치가 되면 당연히 해당되는 실행 결과는 갤러리 런처가 받아들이게 되겠죠. 갤러리 런처가 결과값으로 URI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해당되는 갤러리에 해당되는 URI 값을 이용해서 이미지 URL, 프리뷰에 표시될 이미지 URL을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오픈 갤러리, 갤러리 런치한다. 교재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런치 메소드의 파라미터의 권한 문자, 열이 아닌 마임 타입 형태로 파라미터가 입력된다. 자, 그때 런치를 통해 모든 종류의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도록 이미지 슬래시 all 에스테리스크 표시를 같이 집어넣어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갤러리도 외부 저장소 권한이 필요하지만 이미 앞에서 외부 저장소에 접근하는 권한을 이제 퍼미션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보는 것처럼 그 다음 코드에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갤러리를 호출해주는 모든 사진들을 열겠다라는 런치 실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갤러리 런처는 갤러리 런처 액티비티 리절트 컨트랙트에 갤러리의 값을 읽어오기 때문에 get content 메소드를 이용해서 갤러리를 오픈해야 된다. 이때 넘어온 URL 값으로 우리는 이미지 프리뷰에다가 이미지를 세팅을 하겠다 라고 진행이 된 겁니다. 따라서 얘를 실행을 다시 한 번만 해보면요. 자, 실행할게요. 또 이러네. 왜 이럴까? 계속 디버그 모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디버그 모드를 빼고 그러면 그 전 API 33 API를 사용하는 런처를 이용해서 AVD를 이용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카메라 촬영 확인 갤러리 확인. 근데 이 갤러리에는 방금 찍은 사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포인트. 왜냐? 우리가 작성한 내용들은 이렇게 해당되는 33번 들어갈게요.
스토리지 밑에 에뮬레이트 밑에 0번 밑에 안드로이드 밑에 데이터 밑에 우리 갤러리 앤 캠 앤 갤러리 그 파일의 픽처북 공간에 이 공간에다가 사진을 저장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사진을 저장했기 때문에 갤러리에는 보여지지 않아요. 즉 공유 저장 공간이 아니라 앱 자체의 저장 공간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갤러리에선 이 파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촬영된 내용들을 갤러리에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즉 컨텐트 리저버를 통해서 이 안드로이드 Q 이상에서는요. 스코프드 스토리지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스코프드 스토리지 방식을 이용하는 형태로 해당되는 사진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컨텐트 리저버를 사용해서 이미지 URI를 생성하고 미디어 스토어를 통해서 사진을 저장해주는, 즉 갤러리에 저장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이 녀석도 결국은 액티비티 리절트로 받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액티비티 리절트로 받아올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는 없는 얘기. 지금 교재 설명은 여기서 끝이 나고 사진과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장하는 부분까지 끝을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서브루틴, 코루틴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얘기. 이제 아까 메모장 열었던 거 다시 확인해 보시면요. 메모장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 지금은 이제 공용 외부 저장 공간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안드로이드 Q 버전부터 이 공간에 접근하는 변경했다. 즉 Q 이전 버전의 옛날 방식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제는 안드로이드 Q 버전 이상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는 게 더 유일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만든다라고 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즉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레벨 33 이상이요. 33 이상을 만들 때 Q는 29 버전입니다. Q는 29 버전이기 때문에 이 버전 이상 대부분의 요즘 폰들이 이거로 업그레이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버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게요. 즉 옛날 방식의 저장소 접근 권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Q 버전을 지원을 해보자. 자,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진 촬영 후 첫 번째 폰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할 겁니다. 이때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카메라 앱 설치 여부 검사도 해줘야 돼요. 현재 교재에서는 그런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검사가 확인되는 부분까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카메라로 촬영한 결과 파일을 URI 값으로 얻어오고요. 이때 우리는 외부 공용 저장소에 접근을 해서요. 해당 파일을 저장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갤러리에서 해당 파일을 확인하는 코드로 진행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교재 이외의 번외의 내용을 포함을 시켜보자. 당연히 필요한 기능이라서 교재에서는 빠져 있길래 이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바로 소스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XML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갤러리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사진 촬영에 관련된 권한 체크가 있어야겠죠. 사진 촬영 권한을 체크해주고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카메라에 권한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갤러리를 사진 앱을 실행시켜라. 그리고 촬영을 한 결과값을 돌려받을 런처도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요번에는 위쪽에 저장해 놓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Take Picture Launcher. 요 녀석은 사진을 가지고 오려고요. 갤러리 쪽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사진기 앱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얻어와서 갤러리로 보내는 기능을 결과 처리하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Set View에서요. Set View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버튼 Save Gallery라는 버튼을 첫 번째 버튼이 그게 될 겁니다. 거기에 리스너를 집어넣어 주고요. 당연히 이걸 쓸 때는 사진을 촬영하게 호출할 것이니까 체크 퍼미션을 셀프 체크 퍼미션을 또 해줘야겠죠. 체크 셀프 퍼미션으로 퍼미션이 그란티드 돼 있는지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카메라 퍼미션을 다시 런치 시켜줘야겠죠. 카메라 사용할게 라는 허가권을 요청을 해야 되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제 else 구문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 사진 촬영 카메라 인텐트를 먼저 생성을 할 거고요. 이 코드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장치에 카메라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자. 카메라 앱이 있어야지 실행을 하겠죠. 자, 그리고 있으면은 새로운 사진을 저장할 위치를 나타내는 URI를 생성한다. 즉 이전에는 내부 저장소에다가 앱 내의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했다면 이번엔 공용 저장소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때 인텐트에 이 URI를 설정을 하고 저장하기 위한 것도 인텐트로 발송을 할 겁니다. 자, URI를 설정해서 촬영된 사진이 해당 위치에 저장되도록 지정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위에는 이 URI만 생성을 했다라면 저장 위치 공간을 나타내는 URI 생성하고 그게 저장되도록 저 URI 값을 지정하는 코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촬영 인텐트를 실행한다. 촬영해라. 또는 인텐트를 발생한다. 그게 하나에 있는 코드인데 코드는 하나하나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촬영할다라면 위쪽에 있는 Take Picture Launcher가 다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즉 Register for Activity Result 부분으로 동작을 할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사진 촬영하는 것은 전부 다 인텐트로 처리할 거예요. 따라서 이 런처의 형식이 아까 위에서 썼던 것처럼 스트링 얘는 URI 그리고 얘는 갤러리는 스트링으로 처리했다라면 이번엔 타입이요. Activity Result 런처는 인텐트로 발송할 것이라서 인텐트를 취급하는 제네릭 표현을 해놓은 런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일부러 저거 무슨 타입인지 알려드리려고 개별적으로 선언만 멤버 변수에 집어넣고 실제 코드에서는 onCreate 안쪽에다가 런처가 동작되는 코드를 이 내부로 집어넣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얘는 동일하게 Start Activity for Result로 돌려받아야겠죠. 런처를 실행하면 그 Activity for Result가 돌려주는 결과값, 리절트가 돌아 나오게 될 겁니다. 런처 콜백으로 사용한다고 다 변동됐다고 인텐트 발송 방법이 바뀌었다고 이전 학기 수업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리절트 코드가 리절트 OK일 때, 자, 액티비티에 지정되어 있는 상수값이에요. 리절트 OK가 돌아왔을 때, 그때 포토 URI 부분이 나오게 돼요. 이 포토 URI 부분으로 해당되는 이미지를 뷰 바인딩 시켜주는 부분도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add image to gallery 함수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그 URI 값을 가지고. 즉 해당되는 사진을 갤러리에 추가해라 라는 내용을 발송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이 위에 부분은 그냥 이미지 뷰에다가 즉 바인딩 되어 있는 이미지 프리뷰, 우리가 미리 보는 그 사진 값을 보여주는 그 이미지 뷰 있죠. 이미지 뷰에다가 이미지 뷰를 세팅을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뷰 변수에 URI 값을 지정을 하면 그 사진 표시 영역에다가 해당되는 URI 값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 화면에 올라가는 거고요. 실제로 갤러리에 추가하는 부분은 아래 이 함수에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add 갤러리로 넘어가게 되면요. 아까 했던 사진 촬영하는 부분 말고 하단에 이 부분입니다. add 갤러리, add 이미지 갤러리 함수 이 부분으로 동작이 넘어와서 실제로 처리를 하는 부분. 자, 여기 보면요. 촬영 사진을 갤러리에 추가하는 기능의 함수다. 미디어 스캐너에 알리는 역할을 인텐트로 생성을 한다. 미디어 스캐너를 통해서 사진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면은 스캐너가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인텐트 데이터로 사진 URI를 설정해서 미디어 스토어에 사진을 저장할 때 반환된 URI를 사용한다. 브로드캐스트를 송신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미디어 스캐너에서 다시 수신이 되는 거고 인텐트의 URI로 지정된 파일을 스캔해서 미디어 DB에 추가한다. 즉 이 말은 이 동작으로 갤러리 앱에서 새로운 사진을 즉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코드를 보면 아까 사진 촬영된 URI가 넘어오고요. 이 URI 값을 데이터로 담은 인텐트,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미디어 스캐너의 스캔 파일 이라는 부분을 넣어줬죠. 그래서 이렇게 인텐트를 만들어 주고요. 미디어 스캔 인텐트, 그리고 send broadcast 메소드를 통해서 광고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에 의해서 미디어 스캐너는 그 즉시 새로운 사진을 갤러리에 추가한다 라는 동작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핵심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설명을 추가를 하게 되면요. 자, 여기 사진 촬영하는 부분입니다. 자, 잘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부분이요. 이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첫 번째라는 게 인텐트 생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진 촬영 인텐트입니다. 그래서 인텐트를 만들어요. 액션 이미지 캡처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타입을, 상수 타입을 가지고 있는 take picture intent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자, 두 번째 if문, 여기서는요. 카메라 앱이 현재 폰 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resolve activity라는 메소드 안에 패키지 매니저, 즉 설치되어 있는 앱들을 관리하는 패키지 매니저가 존재하는데 이 녀석을 사용해서 이 인텐트를 처리할 수 있는 앱, 즉 이 카메라 설치한 액션 이미지 캡처라는 사진을 촬영하겠다는 앱을 요 인텐트 안에서 요 녀석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면은 널이 아닌 경우, 즉 이 얘기는 해당되는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는 앱, 이 인텐트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가 돼 있다 라고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널 값이라면 사진 앱이 없다란 얘기가 돼요. 이게 만약 널이 아니면 있다란 얘기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앱이 있을 때 여기에 보면 컨텐츠 밸류 타입을 적용한 밸류를 생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즉 URI, 사진 저장을 위한 URI를 생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컨텐츠 밸류 객체를 생성해서 새로 촬영한 사진의 메타데이터, 즉 예를 들면요. 사진의 제목, 여기에 보면 타이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진에 대한 부연 설명, 디스크립션을 저장을 하고요. 밸류 값으로 저장을 해주고요. 이 공간에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타이틀은 사진 이름 관련된 부분이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디스크립션으로 집어넣어 주게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당되는 설명 값들을 URI 값을 지정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컨텐트 리졸버를 통해서 외부 저장선, 공용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 안에 컨텐트 리졸버의 인서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우리는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미디어 스토어 밑에
이미지 밑에, 미디어 밑에 external content URI에 새로운 항목을 삽입하고 이 항목의 URI를 반환을 받는다. 이 값을 가지고 있는 사진 URI 값을 반환을 받게 됩니다. 그때 포토 URI에다가 해당되는 값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 URI 값을 가지고 사진을 실제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만든 take picture intent 안에 이 URI 값을요. URI 값을 put extra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담아 줄 겁니다. 이때 생성된 URI 값인 이 포토 URI를요. 미디어 스토어에 엑스트라 아웃풋 인텐트 엑스트라에 추가를 해주고요. 인텐트에 부가 정보에 추가를 해주고 촬영된 사진이 이 URI에 지금 우리가 저장한 포토 URI에 저장되도록 인텐트 값을 세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인텐트는 테이크 픽처 런처를 통해 가지고 런치, 실행, 즉 발송을 시켜버리겠죠. 발송을 하면 그 결과물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요. 설명 이해되시죠? URI로 설정을 해서 해당되는 촬영 이벤트 인텐트를 실행을 하겠다. 이때 사진 촬영 인텐트를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액티비티 리절트 API를 통해서 결과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액티비티 리절트 API가 여기 위다에 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테이크 픽처 런처 이 부분으로 넘어와서 이것에 실행된 결과값, 리절트 값으로 이 부분을 진행이 될 거고요. URI 값으로 이미지에 저장할 것을 지정해주고 갤러리에도 세팅해라. 이 동작으로 동작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메인 XML에 보시면요. 이 부분, 자, 요 우리 이미지 뷰 넣어놓은 이 부분의 아이디를 보니까 이미지 프리뷰, 즉 촬영된 사진이 여기에 표시되라라고 얘기하는 코드와 실제로 갤러리에 추가해라 라는 코드 두 가지를 동작을 시킨 겁니다. 실행을 시켜보면요. 자, 이 부분에서 다시 우리는 백으로 돌아간 백 버튼 어디 갔지? 다시 사진 앱을 실행해 볼게요. 캠 갤러리 잠깐만요. 이쪽인가? 아닌데. 버튼이 어디 갔니? 잠시만요. 디바이스 매니저. 그래서 이번엔 31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지금 제가 실행하고 있는 에뮬레이터들이 다 엉망이네요. 31 버전으로 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이게 자꾸 왜 이렇게 폴스 클로즈 안되네. 33 버전에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버튼이 있는데 디바이스 익스플로러는 이거고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에뮬레이터하고 문제가 많아. 별도로 빼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돌아가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으니까요. 이걸 실행해 볼게요. 자, 카메라, 이건 기본 촬영, 내장 저장소에 저장하고 촬영 사진 이미지 보여주는 거. 갤러리 저장 버튼 누르면 똑같이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요.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예, 바꿔서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완료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미지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갤러리에 추가해라는 코드가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갤러리로 가서 보시게 되면요. 방금 촬영한
사진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갤러리에 갔을 때 이 녀석이 보여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또 찍어 볼까요? Shift 누르고 돌리시면 회전이 됩니다. 자, 포커스도 맞출 수 있고요. 사진을 촬영을 하면은 될 거고, OK 눌러질 것이고요. 확인. 갤러리 가보면 방금 촬영한 이 사진도 여기에 보여지는 형태로. 자, 전반적인 동작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에뮬레이터도 다시 한번 다 새 거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뮬레이터들이 앱 설치가 제가 많이 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자,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죠. 갤러리에서 그냥 촬영을 했을 때는 해당되는 이 부분에 또 이렇게 반응이 없어. 외장 메모리 공간에 저장을 하는 기능이 동작이 될 것이고요. 자, 이 부분 돌아왔고요. 당연히 이 부분을요, 다시 집어넣고 한번 해볼게요. 디바이스 익스플로러, 스토리지, 에뮬레이터도 제로, 그리고 안드로이드 데이터, 캠앤 갤러리 밑에, 파일스 밑에, 픽처스 밑에, 아까 이전에 일반 사진 촬영으로 작성한 파일들은 이곳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갤러리에 들어가야 될 것들은 갤러리 위치에 저장이 됐겠죠. 맞죠? 자, 마운트가 이게 또 API 버전 따라서 약간씩 달라서, 자, 여기에 픽처스 밑에 보니까 아까 촬영한 공간이 여기 저장. 이 픽처 공간이 공용 공간이에요. 즉 예전에는 SD카드 하위에 있는 나머지 뭐 이런 공간, 도큐멘트든 DCIM이든 무비든 다이렉트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러 앱들에서 다른 공간에, 내부 저장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파일에 접근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여러 코드에서 한꺼번에 접근하면 안 되니까 이 녀석을 스코프드 스토리지라는 방식으로 파일 내장 파일 접근 권한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공부하실 때도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꼭 가셔서요. 가서 보면은 스코프드 스토리지를 검색을 해 보시면요. 안드로이드 11 버전부터 또 업데이트가 일어났네요. 여기에 한국어로 보면은 범위 지정, 즉 스코프드 스토리지 저장소를 시행을 한다. 예. 안드로이드 10 API 수준 29, 즉 Q 버전부터. 그래서 10 버전까지는 이제는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써도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외부 저장소와 앱별 디렉토리를 개별적으로 가지고 파일을 관리해라. 그때 미디어 파일 액세스를 사용을 한다. 다른 앱에 액세스를 하려면은 다른 방식을 사용하도록 해라. 기존 방식 쓰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한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모든 파일에 액세스를 하기 위한 방식도 다시 변경해서 옛날 전통적인 방식의 파일 접근 권한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추가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재에서는요, 파일에 대한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제 영상 URL로 찾아가셔서요, 비록 자바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보시면은, 유튜브 스튜디오로 가서 보시게 되면, 컨텐츠에
검색해 보시면은 앱에 관련 앱 프로그래밍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자바 말고요. 어디 있더라? 이렇게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영상을 올려놨어요. 또 앱 프로그래밍에 대한 영상도 올려놓고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파일 처리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드립니다. 자, 최종 정리 한 번만 하면요. 교재에서는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서 촬영을 하면은 앱 자체 내장 저장 공간에 파일을 기록하게 된다. 그리고 갤러리에서 앱을 보려고 해도 갤러리는 볼 수 없다. 갤러리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갤러리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촬영한 사진이 내 전용 공간이 아닌 외부 저장 공간에, 즉 갤러리에서 보여지는 공간에 추가를 해야 된다. 따라서 추가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드린 부분이 해당 영상입니다. 꼭 제가 기존에 드렸던 그 캠앤 갤러리 프로젝트 말고요. 추가적으로 작업해서 올려드린 캠앤 갤러리, 세이브 갤러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근데 프로젝트 이름 똑같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압축 파일의 이름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저장소 CIS 디스크, 인터넷 디스크에 들어가셔가지고 앱 프로그래밍 폴더 하위에 보시면은 캠앤 갤러리 괄호 열고 세이브 갤러리 라는 압축 파일이 새로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파일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고요. 지금 해놨던 내용들을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꼭 실습해 보시고 과제 제출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